2023년 6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러 관저로 간다길래 짜장면 얻어먹으러 가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을 만나고 왔을 때 보니까 짜장면을 얻어먹지 않고 북경오리를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부회장이 북한 갔을 때 북한에 그 누구예요? 그 퉁퉁하게 생긴 친구.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십니까? 그런 걸 빗대가지고 북경오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재명?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하죠. 조성환 경기대 교수 등이 이끄는 조직인데 그쪽에서 이재명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제가 빨리 가고 앞서가는 면이 있죠. 이제 싱하이밍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추방하라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그쪽으로 제법 여론이 가 있습니다. 추방하고 안 하고는 정치적 문제니까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많이 여론이 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왜 싱하이밍을 쫓아가서 이렇게 이재명이가 다리를 착 얌전하게 오므리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그래 국장급도 안 되는 그런 중국 대사가 오라 한다고 쫓아가고 이런 쇼를 하느냐.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에서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정권 교체다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한동훈 씨, 그 다음에 원희룡 씨 같은 몇몇 장관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권에서 그나마 이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성과를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또 희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감사원에 가게 되면 감사원장이 있고 거기에 감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차관급인가 장관급인가 이거는 이제 주로 외부 인사들로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객관성을 위해서 최종 검토를 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 감사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사람들이 이제 감사원에 줄줄이 감사위원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감사위원들은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사무총장 이하는 공무원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뭐 교체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들은 잘 안 됩니다. 이 감사위원들이 철저하게 문재인 감싸기, 문재인 세력 지키기, 문바들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자들이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재호 감사원장은 문재인이가 임명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 6명의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에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위원회 감사보고서를 막판에 수정하려고 했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하려고 했다. 이건 실무자들이 한 거를 그 팩트를 바꾸면 안 되죠. 신문사에 있으면서 기자가 팩트가 틀리게 갖고 온다면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맞는 팩트를 수정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기자는 무조건 팩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팩트를 수정하게 되면 이거는 조작이 되는 거죠. 감사위원들이 감사보고서를 손을 대? 아니죠. 의결기구가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의 비위 사실을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감사위원들은. 그런데 8일날 비공식 회의에서 전현희 씨의 비위 사실을 줄이고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치려고 했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투쟁이 되는 거죠. 물론 전현희라는 사람을 놓고 감사위원들이 보호를 했죠. 보호하는 것도 정치투쟁이고 팩트 자체를 보지 않고 임기를 채우도록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정치투쟁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정치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싱하이밍을 만나가지고 다리 얌전하게 오므리고 북경오리 얻어먹고 오면서 후쿠시마를 떠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노태학씨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선관위가 뭔데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그게 뭐 국민위에 군림할 수는 없죠. 지금요
이 선관위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위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법적인 근거는 약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법조문에 익숙하다 보니까 선뜻 칼질을 못해요. 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똥 치우는 게 일이에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똥을 치우려면 과감해야 되는데, 의외로 준 법관, 검사이다 보니까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행동하시는데, 그 외의 것들은 잘 주저하는 게 보입니다. 차라리 군인들이라든지 정치인 출신들이 통치행위라든지 정치행위로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걸 좀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1년이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세력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노태학이나 감사위원들이 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자리 버티고 일종의 기싸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쉽게 권력을 내놓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영렬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 대행을 할 때 이영렬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한 사람이죠. 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그래서 특활비를 핑계로 해서 잘라버렸죠.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서 잘라버리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검찰을 장악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정치 행태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여소야대의 정부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왔습니다. 자,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금 김일철 씨가 이끄는 KBS예요. 지금 김일철 KBS 사상이 지금 한국전력 전기요금 낼 때 KBS 수신료 같이 내게 되어 있는 걸 분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장을 사퇴할게 이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용산에서 분리를 결정했는데 도로 합쳐라고 내가 나갈게 하는 거는 이건 도전이죠. 그 자신이 있으니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분리를 시켜버리면 자기는 사장에 사퇴하지 않고 KBS에 있는 언노련 관계 노조원들하고 총력 투쟁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기자들은 공무원들보다 확실히 좀 거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극렬하게 투쟁하다가 공무원 연금을 뺏길 수 있죠. 정부에서는 50%는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기자들은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또 결기도 있고 해서 좀 싸워버립니다. 지금 김희철이가 이제 그런 도전들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솜방망이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쫓아가서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정경화 같은 데서 그나마 좀 힘있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하다가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이 한국 사회를 바로잡으려면은 이 중국에 경도되고 북한에 경도된 이 좌파 세력들을 솎아내고 하려면 상당히 혁명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검찰 세력 갖고 할 수 있겠느냐? 의심하고 염려했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윤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못하죠. 사실은 지금 문재인부터 잡아놔야 되고 이재명을 무조건 잡아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고 지금 평산 책방에서 책장사 하도록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미스죠. 그리고 그 서해에서 북한 천리마 일형 건져 올리고 하는데 중국 배가 온다? 강하게 대처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동창리 앞바다에다가 우리 현물을 우겨 넣던 북한의 알섬을 향해서 우리 현물을 쏘던 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좌파들이 감사위원이라든지 선관위 간부들처럼 다 대들고 이재명 날뛰고 이렇게 됩니다. 민노총 날뜁니다. 그야말로 이제야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시점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윤석열 정권도 와야 되고 대한민국도 크게 흔들릴 겁니다. 다행히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미국의 지지를 받고 합니다만 미국도 가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을 응징해 버려야 돼. 그럼 미국이 뭐라 하겠지. 그러면서 미국이 과연 니들이 우리의 확장 억제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보장해. 북한이 까불면 우린 때리는데 확장 억제 보장해. 중국이 까불면 우리가 때리는데 확장 억제 보장해 하면서 보여달라는 요구를 해야 돼요. 바이든하고 친한 건 친한 거고 또 그걸 미국이 보여줄 때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대한민국 K 무기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만 이 좌파하고 북한 세력, 중국 세력을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 뭐 양희동 씨인가요? 이름을 지들이 공개했으니까 저도 밝히는데 한 강원도의 건설노조 중간 간부가 분신했죠.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죽였다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또 뭐지? 친미파쇼 호전 뭐 친일 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는 민중당이 붙이고 있는데 계속 민중당은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한 진짜 좌파들이죠. 그런 자들이 저렇게 횡행하도록 두는 것도 잘못이고 이제 우리 경찰도 지금은 좀 더 심기일전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좀 더 결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관들 여럿이 한동훈만큼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전략안보 보고서를 김태호 차장이 발표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발표하면서 김태호 씨도 이제 제2의 한동훈이가 되겠다는 결의를 한 느낌이 약간 들던데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라시아 싸워 나가줘야 됩니다. 이게 권력 투쟁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신문사 생활하면서 생각이 다 나오면 막 신문사 되게 싸웁니다. 나중에 뭐 제가 싸움을 회피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가 뭐가 하나 바뀌는 거지 이 정오 수정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로 있을 때는 이 강제권, 사법권 갖고 수사를 하게 되지만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사법권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바들의 정치 투쟁이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야 정권 교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왜 혁명 정권이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이 입증돼 가는 겁니다. 이 정교모까지 나서서 이재명을 향해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라고 할 때 이때 힘들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위원들, 선관위, 선거 그 간부들 등 치고 이재명을 잡고 그리고 문재인을 잡아야 됩니다. 민노총은 당연히 잡고 그리고 북한도 상당히 거칠게 다룰. 그래서 우리 군과 안보기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윤석열이 정부가 혁명 정권이다 라는 걸로 제 의견을 마칠 것 같아요.